이어서 이제 4장 오늘부터 보도록 할게요. 3장에서는 흙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흙만큼 중요한 뭐에 대해서 배운다? 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흙 안에 물이 이렇게 있고 뭐 물 중력에서, 중력은 빗물에 의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죠. 중력 힘에 의해서 이런 게 있고, 모관수라는 거는 파이프나 관 같은 거 보면 물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관을 타고 올라가는 물이라고 해서 모관수인데, 얘가 어떠한 힘으로 올라오느냐 이거 알아둘게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올라온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관을 이렇게 세우고 이걸 어디에다 놓냐면 이 밑에가 지금 다 물이에요. 물을 놓으면 관을 쭉쭉쭉 빨대처럼 빨아들여서 물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높이를 상승했다 해서 모관 상승 높이 또는 모관 상승고라고 하고, 얘를 H로 표현을 하는데 얘를 구하는 공식 문제 뒤에 하나 있어요. 감마 W D분의 4T 코사인 알파인데, 감마 W는 물의 단위 무게, 얘는 무조건 1이고, D는 여기 이 관의 지름 D, 그리고 T는 물이 올라올 때 어떠한 힘으로 올라오는지 물을 잡아당기는 힘, 장력 T고, 알파는 여기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 완전 일자로 올라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둥글게 아래가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 각도가 생기는데 여기가 알파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딱 하나, 여제 문제에는 딱 하나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71페이지에 14번 모세관의 안지름 0.1mm, 0.1mm인 유리관 속을 상승하는 높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까 이렇게 감마 W D분의 4T 코사인 알파라고 했죠. 자, 여기서 T가 몇이라고 문제를 주어졌어요? 0.075g/cm. 자, 그러니까 즉 물이 올라올 때 잡아당기는 힘은 0.075고 접촉각이 0이다라는 건 여기 알파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안지름 D가 0.10mm인데 표면 장력의 단위는 cm잖아요. 그래서 얘도 cm로 바꿔주면 0.10mm를 cm로 바꾸면 0.01이에요. 점이 하나 더 가. 왜? 1cm가 10mm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공식 올라가는 높이 H는 감마 W D분의 4T 코사인 알파인데, 아까 감마 W는 무조건 1이고 D 0.10mm를 cm로 바꿨더니 0.01, 그리고 4 곱하기 T 0.075에 접촉각 0 코사인 0을 넣어서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면 3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물이 이렇게 해서 쭉쭉 관을 타고 올라오고, 물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죠. 그걸 뭐라고 해요? 동상현상이에요. 얘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땅 집안에 이 안에 뭐가 섞여 있죠? 공극 안에 뭐가 섞여 있다고? 물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이 얼면서 흙도 어떻게 돼요? 같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동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모관 상승 높이가 높다라는 거는 아까 여기 그림에서처럼 물이 잘 빨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빨려 올라오면 동상도 잘 일어나고, 자, 투수성이 크다라는 건, 투수성은 이 모래 알갱이 있죠.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있는 물이 잘 투과된다, 잘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성이 높고 모관 상승 높이가 높다는 건 물들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동상은 잘 걸리고,
아래층에 물의 공급이 충분할 때, 물이 너무 많을 때 동상이 잘 걸리고, 또 이거 3번은 뻔하죠. 0도 이하의 온도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 그럼 이런 동상이 잘 일어나는 흙의 종류 순서가 있어요. 3장에서 흙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한다 했죠. 자갈, G. 모래는 뭐라 했죠? 네, S. 자, 그리고 실트, M. 점토는 클레이, 맞아요, C. 이렇게 해서 흙의 종류를 쭉 나열하는데 이 흙의 종류별로 동상이 잘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상이 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예요. 더 가는 순서. 실트나 점토 같은 거, 진흙, 뻘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물이 많죠. 그러면 그럴수록 물이 많아서 동상에 걸리기 쉽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크기가 클수록 동상 걸릴 확률이 낮아져요. 자, 그럼 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로는 여러분 책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이 문제가 171페이지 다 폈죠? 자, 171페이지 11번에 보면은 문제를 읽어보면 쭉쭉 그렇게 해서 동상이라고 하는데 동상의 피해가 가장 큰 것부터, 그러니까 동상이 잘 걸리는 순서부터 작은 거로.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동상이 잘 일어나는 순서는 물이 많은 실트나 점토일수록 더 동상이 잘 걸린다 했죠. 그래서 실점모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실점모자. 실트로 갈수록 물이 많아서 동상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많아서 동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있겠죠. 어떻게? 물이 많으니까 동상이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면 돼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낮춘다라는 건 뭐예요? 물을 낮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동결 온도를 내린다. 동결 온도를 내린다는 거는 얼어버릴 수 있는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흙은 지금 마이너스 5도가 되면 흙 얼어버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춰요.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20도까지 낮추면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결 온도를 내리면 흙이 잘 얼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단열재. 우리 추울 때 단열재 쓰죠. 그것처럼 추운 걸 못 들어오게 열을 막아버린다. 단열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동상을 방지하는 대책에서 큰 키워드는 물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170페이지 9번 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 동상을 방지한다.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줄인다? 물을 줄인다고 했죠. 자, 물을 줄여야 하는데 가번을 볼게요. 배수구를 설치하면 물이 빠져나가죠. 배수구를 타고. 그럼 지하 수위, 물은 높아져야 낮아져요.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거, 지하 수위를 높인다가 아니라 낮춘다. 자, 그리고 동결 심도 상부의 흙을 비동결성 흙으로 대체한다라는 건데, 비동결성이라는 건 잘 얼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흙 속에 단열 재료를 넣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동상이 걸리기 쉽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면, 다음 이론을 보면은, 자, 물이 이제 얼 수 있다는 거 동상까지 받고, 다음은 흙 속에서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투수. 자, 흙, 알갱이 사이사이 빈 공간에 뭐가 지나간다 했죠? 물이 지나가는데, 이 투수성이라는 거는 물이 유입 유출, 얼마나 잘 지나가고 얼마나 잘 나오고 잘 들어가는지, 흐르는 성질을 말해요. 그럼 투수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이 잘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거랑 관련된 개념 몇 개 보겠습니다. 다르시 법칙. 다르시 법칙은 흙 속을 흐르는 물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름만 알아둘게요. 투수성 나오면 다르시 법칙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볼게요. 투수계수. 투수계수 K는 투수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투수성이 높으면 물이 잘 지나가고 그만큼 투수계수도 커져요. 그럼 투수계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간극비가 크다라는 건 비어있는 공간이 큰 거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지나가요. 그래서 투수 계수가 커지고, 자, 이 흙은 얼만큼 잘 지나가고 얼만큼 잘 투과하고 투수하는지 그런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투수 시험인데, 흙의 종류마다 투수 시험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 계수가 큰 모래. 모래는 투수 계수가 커요. 왜냐하면 모래 알갱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점토가 있죠. 점토는 더 모래보다 어때요? 작고 미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점토에 비해서 이렇게 어때요? 빈 공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사이로 물이 잘 지나가죠. 그게 투수성이 크고 투수 계수가 크다고 해서 얘는 정수위. 자, 이렇게 외울게요. 모래 집안은 정모. 정모합시다, 우리. 정모. 자, 그리고 투수 계수가, 모래와 반대로 투수 계수가 작은 흙은 어떻게 한다? 변수위. 그리고 불투수성. 불 아니 불자 써서 아예 못 지나가는 흙은 안밀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 169페이지 7번 보면 작은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이 투수성이 비교적 큰 조립토에 적합한 투수 시험 뭐라고 했죠? 아까 투수성, 투수 계수가 크면 뭐 한다? 정수위.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정수위 투수 시험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흙 속 안에 물이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 밑에는 땅이고 여기 이렇게 물이 이 길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물이 지나가는 양, 얼만큼 지나가는지 그 양을 유량이라고 하고, 이 그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1, 2, 3, 4는 물이 지나가는 자리, 그걸 유선이라고 해요. 얘는 물이 지나가는 자리 유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등수두선. 지금 현재 높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물이 어떤 형식으로 지나가는지, 1번 자리로 가는지 2번 자리로 가는지,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바로 유선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먼저 볼게요. 유선망의 특징. 인접한 두 개의 유선 사이를 흐르는 침투 수량. 인접한 두 선. 1번하고 1번 자리, 2번 자리를 지나가는 물의 양은 어떻다? 다 침투 수량, 다 같다. 그리고 이거 점점점점 된 거는 높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수 두 선 사이에 손실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 손실수가 높이를 얘기해요. 높이가 같다. 자, 이 실선이 유선이고 점점점점이 등수 두 선이라 했어요. 얘네는 서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엇갈리죠. 수직으로 직교한다. 자, 그리고 유선망의 유선은 이론상 정사각형이다. 이 모양. 지금 이거 한 칸의 모양을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겠지만 변이 4개여서 정사각형으로 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유선망의 특징 물어볼 때 속도와 동수경사는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야 돼요. 비례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69페이지를 보면
유선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인접한 두 개 사이의 침투 수량, 지나가는 물의 양은 어떻다? 같다 맞고, 등수두선 사이의 손실수도, 높이도 어떻다? 같다. 자, 아까 주의하라 했던 거. 침투하는 속도와 동수 경사는 길이에 비례한다? 아니에요. 반비례한다. 그래서 틀린 건 답번. 유선과 등수두선은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했죠. 그래서 직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제 풀어볼게요. 170페이지에 8번 보면 유선망의 특징이 아닌 거. 유선과 등수두선은 이렇게 수직, 직교한다 했죠.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직교서 직교 맞고, 침투 속도와 동수 경사는 유선망의 폭에 비례한다? 아니라 이제 무조건 반비례해요. 유선망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은 이론상으로는 어떻다? 정사각형이다. 자, 그리고 라번에 인접한 두 개의 유선 사이를 흐르는 물의 양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지나가는 걸 유선망으로 그렸고, 물이 지나가는 걸 유량, 얼만큼 지나가는지 물의 양이라 해서 유량이라고 했는데, 유선망을 작도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림을 그리느냐? 왜 그림을 그릴까요? 이렇게 땅하고 물이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지금 그림 보면 왼쪽에 물이 더 높죠. 왼쪽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서 오른쪽 땅으로 올라가다 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사현상, 파이핑, 히빙. 분사현상은 뭐냐면, 자, 이렇게 물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 모래들이 위로 뚫고 올라와요. 보글보글 끓고 올라오는 거. 그래서 분사는 이 부분에 밑줄 칠게요. 수압, 물의 압력이 커. 물이 너무 세게 흐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흙들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 입자들이 콘탁하게 되면서 흙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분사현상입니다. 그러면 분사현상, 이렇게 흙이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 이번 사장에서는 공식 몇 개 없는데 이것만 꼭 알아둘게요. 동수경사라고 하는 i가 있어요. 이 i가 한계점, 이 최대 한계점보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 크게 되면 분사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분사현상이 생기지 않는 조건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뒤에서 풀어볼게요. 동수경사 i는 L분의 H.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물속 안에 말뚝을 박는데, 말뚝이 박히게 된 길이, 얘를 L이라 하고 이 전체 높이를 H라고 해요. 그래서 L분의 H, 이 동수경사가 한개 동수경사보다 작으면 분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동수경사가 한계 값보다 크면 분사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개씩 동수경사는 이렇게 구하고 한계 동수경사는 이렇게 구해요. 이건 이제 익숙하죠. E는 간극비, GS는 비중. 그래서 분사현상 관계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8페이지에 문제 3번. 모래 집안에 모래 집안에 말뚝을 박았대요. 말뚝을 박았는데, 그때 높이 H가 6m고 한계 동수경사 값이 아예 주어졌네요. 1.2로. 이때 분사현상을 방지하려면 말뚝은 얼만큼 박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말뚝에 박힌 깊이가 밑에 오고 전체 높이가 위로 간다 했죠. 자, 그래서 말뚝의 깊이 L로도 표현하고 D라고도 해요.
말뚝의 깊이 L분의 침투수도 높이 H가 뭐보다 작아야 한다? 한계 동수경사 IC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런데 지금 높이 H는 6이라고 주어졌고 한계 동수경사도 1.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모르는 거 D분의 말뚝 D분의 높이 6. 이게 동수경사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한계 동수경사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분사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동수경사가 뭐보다 작다? 한계 동수경사보다 작아야 한다. 근데 동수경사는 어떻게 구한다? 말뚝의 깊이 L분의 침투수 H. 그래서 말뚝의 깊이 모르니까 D, 침투수 6. 이게 뭐보다 작다? 1.2보다 작고 D랑 1.2 자리를 바꿔주면 1.2분의 6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5. 그래서 말뚝 깊이는 뭐보다 커야 분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5보다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에 6번 똑같은 문제예요. 비중 GS가 2.65고 간극비 2가 0.65인데 집안의 한계 동수경사를 구하라고 했어요. 한계 동수경사는 어떻게 쓴다? IC라고 쓰고 걔 공식은 이거라고 했어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그래서 1 플러스 2의 간극비 0.65 분의 비중 2.65 빼기 1 하면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똑같은 문제예요. 13번. 비중이 2.65고 공극비가 0.65. 한계동수경사 공식 넣어서 구하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이 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흙이 조금씩 위로 뿜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분사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 파이핑. 이렇게 물이 계속 센 압력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원래 이 밑에 4번 자리에 보면 통로가 없었는데 파이프처럼 관처럼 이런 통로가 생겨요.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수로, 파이프 모양으로 수로가 생기는 걸 뭐라 한다? 파이프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히빙. 이렇게 흙 지반이 있는데 흙 지반이 약해지면서 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뭐라 한다? 히빙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흙에 생기는 현상이 총 몇 가지예요? 3가지였어요. 분사 현상, 파이핑 현상, 히빙 현상. 그래서 분사는 물이 지나가면서 흙이 분출되는 거, 튀어나오는 거고, 파이핑은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모양의 길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 히빙은 이렇게 땅에 흙이 부풀어 오르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68페이지로 다시 가서 2번 문제 볼게요. 쭉쭉쭉 읽어보고 굴착 부분의 흙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흙이 부풀어 오르는 것보다 히빙.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171페이지로 갈게요. 죄송해요. 170페이지. 171페이지. 자, 계산 문제 또 나왔죠. 분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한계 동수경사 어떻게 구한다?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간극비가 1이고 비중이 2.6.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0.8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문제 해설에 잘못 써 있어요. 2.6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고 외워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길로 물이 지나갈 때 그 물의 양은 어떻게 구해? 침투되는 유량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물이 지나가는 침투되는 양 계산할 때 그 물이 지나가는 양을 Q라고 표현을 합니다. Q라고 표현을 하고 K는 투수계수, 아까 물이 얼만큼 투수하는지 투수계수, 그리고 H는 이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의 높이차, 여기를 H라고 해요. 그리고 ND는 등압 면수, 면, 이거 개수. 이거 조그만 사각형.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부터 6개. 이 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면수는 6개고 NFU로 물이 지나가는 길의 개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이 공식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투수계수 K의 높이 H 곱하기 면. 보통 이게 더 숫자가 커요. 큰 게 밑으로 가고 더 작은 숫자가 위로 간다. 이렇게 쉽게 그러면 외우면 돼요. 자, 문제 많으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168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유선 망도에서 상하류면의 수두차. 지금 여기 높이가 H가 4m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수두면이 ND 12개, 물이 지나가는 길 NF가 6개. 이때 투수계수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유량, 얼만큼 물이 지나갔는지, 얼만큼 침투하는지 유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유량 Q는 투수계수 K, 여기 K 곱하기 H, 수두차 A 곱하기 면분의 길입니다. 그래서 투수계수 K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높이 4m 곱하기 숫자가 더 큰 12가 밑으로 오고 6이 위로 가면 계산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얼마나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자, 또 문제 볼게요. 170페이지로 넘어가서 10번 같은 문제예요. 여긴 아예 기호도 주어졌다. 수두차 H가 6m. 계속해서 여기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의 물의 차가 6m, 면수가 10개, 길의 수가 6개, 그리고 투수계수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침투 유량 Q를 구하여라. 침투 유량 Q는 K, 투수계수 K 곱하기 H 곱하기 면 ND분의 NF라 했죠. 그래서 각각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172페이지의 17번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기호만 볼게요. 유선 망도에서 수두차 H 4m, 등수두면 ND 12, 물이 지나가는 길 NF 6개, 그리고 투수계수 K까지 4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물이 지나가는 양 Q를 구하여라. 이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Q는 K 곱하기 H, ND분의 NF.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구하면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중요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그림 밑에 한번 볼게요. 아까 모래랑 점토 차이가 뭐가 있다 했냐면 모래는 빈 공간이 많아요. 대신에 점토는 모래보다 촘촘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물이 지나가기 어렵겠죠. 물이 지나가기 어렵다는 건 투수되기 어렵다는 거니까 투수계수가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얘를 오래 눌러야 돼요. 물을 빼주기 위해서는 오래 눌러야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앞미를 오래 시켜준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누르는 거. 앞미를 오래 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위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치마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17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면 175페이지 10번 10번에서 안밀에 대한 건데 틀린 거래요. 안밀 배울 건데 하나만 볼게요. 일반적으로 점토는 투수 개수가 작다. 이렇게 점토는 빈 공간이 없어서 물이 지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투수 개수가 작으니까 얘 물을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누르고 오랫동안 눌러야 돼요. 압력으로. 안밀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러면 치마량이 어떻게 된다? 작다가 아니라 치마량이 커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65페이지 안밀은 뭐냐면 흙의 안밀, 물을 이렇게 흙에 원래 지반이 있는데 빈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얘를 힘으로 누르다 보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재빠르게 배출이 돼요.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간 만큼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이 흙은 더 단단해져요. 대신 부피가 줄어들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땅이 아래로 꺼진다 해서 이걸 치마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 물이 빠져나가도록 힘으로 누르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작아지는데 그게 뭐다? 안밀, 치마다. 자, 그러면 이 안밀에 필요한 이론이 있는데 얘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보세요. 안밀 할 때 이론이 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다. 그래서 흙은 균질하다. 모두 다 동일하고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 사이사이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물로 꽉 차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시 법칙 아까 한번 보라 했죠. 다르시 법칙이 성립되고 토층 흙을 압축할 때 1축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누른다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1축 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압력은 어떻게? 간극비와 압력은 직선적이다. 자, 그래서 이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3페이지 1번 안밀 가정으로 틀린 거. 자, 안밀 가정에서 안밀 가정이 적용되는 흙의 종류는 모래랑 점토밖에 없어요. 자갈은 된다 안 된다? 자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갈 안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밀,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갈은 적용이 안 되고 모래랑 점토만 적용된다. 그래서 173페이지 1번 문제 보면 안밀 가정으로 틀린 거. 흙에 자갈, 모래, 점토가 섞여 있다. 자갈은 포함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가번이 틀린 거고 나번 간극은 물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안밀을 하는 법칙 성립하고 흙의 안밀은 어떻게 된다?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답은 가번입니다. 같은 문제 174페이지 5번 볼게요. 여기서도 안밀 이론으로 옳게 설명, 이번엔 옳게. 자, 나번부터 볼게요. 나번. 간극은 물과 공기로 채워져 있다. 공기는 없고 뭘로만 있어요? 물만 있는 거예요. 물이 완전 포화됐다. 다번. 흙 속의 물은 여러 방향으로 배수된다?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라번. 아까 곡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 했죠? 직선적으로 변한다. 자, 그리고 옳은 건 그럼 뭐예요? 흙은 전부 균일하다. 상태가 똑같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밀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누르지 않아요. 처음에 이만큼, 2, 두 번째 더 세게, 4, 더 세게, 6, 이런 식으로. 점점점 힘의 크기를 줄여가거나 늘려가는데, 거기서 개념 하나 볼게요. 선행, 안밀, 하중. 과거에 선행이 앞선자 써서 이전에 받았던 하중 중에 어떤 하중? 최대로 큰 하중이다. 그래서 문제 174페이지 6번 보면 선행 안밀 하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과거에 받았던 최대의 안밀 하중이다. 174페이지 7번, 8번 문제 여러분 또 풀어보세요. 안밀 이론.
안밀이론 틀린 거. 완전히 포화된 거 맞고 1축으로 일하는다 맞고 곡선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직선이죠. 답은 4번. 안밀이론 8번의 안밀이론에 옳지 않은 거. 흙은 1번, 가번의 흙은 균실하나? 불포화? 아니고 포화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나머지 나다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165페이지 보면 안밀에서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 영상으로 찍기가 어려워서 이전에 필사평 실기 때문에 찍어 두었던 거를 여러분께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해당하는 계산 문제들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 보면 169페이지에 4번 그리고 쭉 넘어가서 4번밖에 없네요. 여기선 169페이지에 4번은 선생님 이론 강의 그 다른 이제 실기에서 찍어둔 강의 보고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정 계산 문제 못하겠다 하면 필기에선 계산 문제는 필기 4장에선 계산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 승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안 풀었던 문제 하나 마지막 풀고 끝낼게요. 172페이지 16번 흙댐 하류에 이렇게 댐이 있고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죠. 이 하류에 필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쇄골을 방지하는 거예요. 필터 없으면 물이 너무 세게 내려오면서 이 댐을 높은 압력으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휘거나 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필터층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장이었고 사장 내용은 짧아요. 사장 내용은 짧은 대신에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계산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는 계산 문제를 못 풀겠다 하면 외우는 것 쪽으로 가시면 되고 계산 문제는 선생님이 유튜브나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